안녕하세요. 동답초 6학년 친구들. 오늘은 사회학습지 같이 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원래 5월 1일까지 수업하기로 되어 있어서 오늘이 이 영상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5월 1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 영상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 어린이날 지나고 수요일부터는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영상이나 뭐 수업을 준비하셔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등교 계약하고 나서도 제가 아닌 새로운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니까요.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영상도 꾸준히 열심히 봤더라고요. 네, 정말 고맙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도록 그때도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저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의 민주주의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걸 배웠죠. 그래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하거나 공청회 참석, 정당 활동,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그러면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말이 어렵고 실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쓰일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되게 먼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실생활에서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소영이네 가족은 반려동물 기르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했대요. 이런 뭐 회의할 일이 많죠. 소영이는 너무 반려동물 키우고 싶어요. 강아지가 키우고 싶나 봐요. 그래서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엄마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지 말해주지 않고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가족 회의를 한다는 거죠. 엄마는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강아지를 기르면 아파트에서는 피해가 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아빠는 그러면 목욕도 시켜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병원도 데려가 줘야 되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책을 제시해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친구가 소영이가 얘기하는 거죠.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게 잘 처리하고 밥주기와 목욕시키기는 순말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자, 이 방금 얘기했던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이런 문제 해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학급에서는 청소당번 어떻게 정할까요? 1인 인력을 어떻게 정할까요? 줄 서는 순서? 그런 걸 어떻게 정할까요? 이런 것을 학급 구성원들이 같이 회의하는 것이, 학급 회의하는 것이 생활 속 정치고요. 또 학교 전체에서는 회장 선거를 한다든지 부회장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생활 속 정치고요.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역의 문제를 주민회의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생활 속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한번 볼까요? 가족에서는 가족회의, 학급에서는 학급회의, 학교, 전교 이완 선거, 지역, 주민회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정치의 뜻이라는 거죠. 사례로는 같이 써볼게요.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제로 뭘 한다? 가족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급에서는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학급회의 하는 것도 정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넘겨서 다음 볼까요?
방금 생활 수활에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했으니까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한번 지금 37쪽입니다. 37쪽 볼게요.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누구만?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게 했었죠. 국가 일을 의논하고 결정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걸 무조건 따랐어야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신분이 뭐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들끼리 일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성별, 뭐 여자끼리 결정하거나 남자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이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같이 여기 써볼게요. 민주주의 뜻. 모든 국민이 나라의 무엇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렇죠? 평등하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 보면은 이렇게 민주주의 기본 정신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정신 같이 볼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인간의 존엄. 두 번째,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유 써주고요. 세 번째, 신분, 재산, 성별, 인종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 동등하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뭐죠? 평등입니다. 평등.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3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민주주의의 꽃 선거라고 한번 볼게요. 자, 선거. 모든 사람이 무슨 문제가 많죠. 그렇죠? 공동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많은 문제들을 전 국민, 5천만 전 국민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는 거죠. 여기 보죠.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래서 같이 써볼게요. 국민이 자신들을 뭐 할 사람?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을 때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대표자를 직접 선거에서 뽑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거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가 나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써보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 일반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 보통 선거. 두 번째, 누구나 한 사람당 한 표씩 동등하게,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다. 평등 선거. 뭐 돈 많다고 3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건 적건, 뭐 여자건 남자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똑같이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평등 선거. 세 번째, 투표는 내가 직접 해야 해요. 그래서 직접 선거.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할 수 없고요. 내가 직접 가야 됩니다. 직접 선거. 마지막,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기표소 여기 이런 데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와서 나올 때 접어서 나와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는 거죠.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비밀 선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은 4가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4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모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이게 뭘까요? 여기 써있죠. 선거관리위원회. 그쵸? 같이 써줄게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인 거죠. 학교에서 회장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학급에서 학급 선거 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학교 회장 선거를 뽑기 위한, 학교 회장단을 꾸리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마지막까지 수업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선생님과 같이 할게요. 동답초 6학년 친구들 고생했고 안녕히 계세요.